안녕하세요. 수학 매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매점에서 문제 푸는 아저씨입니다. 자, 이 영상은요, 수학을 시작하는 친구들 또는 수학을 못하는데 잘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매우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부터 출발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영상은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이 되는데, 첫째는 교육과정을 따라 쭉 출발하면서 나오는 모든 공식들을 그 자리에서 외울 수 있도록 충분히 학습이 되도록 하는 관점과, 또 두 번째, 이 영상을 쭉 따라 보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제작한 영상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꾸준히 계속 보신다면은 아마 수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단어는 다항식의 사칙 연산입니다. 우선 다항식에는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의 사칙 연산을 마스터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에 앞서서 다항식이 뭔지부터 좀 정확히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항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참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다항식이 무엇인지부터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수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숫자를 연산하는 것을 수학이라고 합니다. 수학은요, 그 출발이 사실은 자연수 또는 정수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올라오면서는 이것이 정수, 자연수가 아니라 다항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 다항식하고 정수의 관계를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 자리 정수 123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세 자리 정수 123. 자, 이 123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1 곱하기 100, 10의 제곱 또는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3. 이런 뜻이 돼요. 이런 뜻을 우리가 이 기수법이란 규칙에 맞춰서 앞자리에서부터 하나씩 1, 2, 3 요걸 이렇게 합쳐서 123이라 쓰고, 얘는 1의 자리, 얘는 10의 자리, 얘는 100의 자리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거를 제가 10 대신에 x로 교체를 시켜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세요. 자,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 이걸 제가 또 예쁘게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익히 보는 2차 다항식이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보셨다시피 세 자리 정수 123은 2차 다항식으로 변환됩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란 간단히 정수의 덧셈과 뺄셈과 완전히 맥을 같이 해요. 예를 들어서 123 더하기 321로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좀 너무 성의 없는 두 정수를 불러버린 것 같은데 한번 이것들을 더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더하든가요? 1의 자리끼리 더합니다. 4. 다음에 10의 자리끼리 더합니다. 역시 4. 다음에 100의 자리를 더합니다. 4. 따라서 답은 444가 되죠. 물론 이 정수에서는 자리 올림도 있고 자리 내림도 있고 해가지고 음수가 나오면 막 내려서 좀 조정해주고 10을 넘어가면 올려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그런 과정이 그냥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같은 차수, 동류항끼리만 같이 연산을 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학 문제가 등장했는데,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A는 저렇게 저렇게, B는 저렇게 저렇게일 때 A 더하기 B와 A 빼기 B를 각각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네들을 좀 예쁘게 좀 써볼게요. A는 7x 3승, 그 다음에 빼기 4x 제곱, 그 다음에 x 자리를, 이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자리를 제가 이렇게 0이라는 것으로 메꿔 놓을게요. 그 다음에 b는 역시 마찬가지로 2x 제곱 자리를 맞춰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5x 빼기 2. 자, 이렇게 썼습니다. 항상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끼리 연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차항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되는 3차항이 없어요. 따라서 그냥 더해버리면 7x 3승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2차항의 경우는 이 두 개가 동류항입니다. 따라서 얘네들끼리 계산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2 x제곱이 되는 겁니다. 역시 1차항의 경우는 0과 5x를 같이 연산하시면 되니까 더하기 5x가 되는 거고, 상수항까지 마저 처리해 주시면 답은 7x 3승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5x 빼기 1이 되겠네요. 똑같은 방식으로 뺄셈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뺄셈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류항끼리 연산하시면 돼요. 자, 3차항 계수 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7x 3승입니다. 다음에
이 창은 마이너스 4x제곱에서 2x제곱을 뺐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6x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창은 0에서 5x를 뺐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5x가 되겠고, 상수항은 1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 더하기 3이 되겠네요. 이것이 a 빼기 b고 이것이 a 더하기 b가 되겠네요. 이와 같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라는 것은 정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그 기원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를 더하듯이 마찬가지로 다항식에서는 같은 동류항끼리만 연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를 같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세 다항식 A, B, C에 대해서 2A 빼기 괄호치고 B 빼기 3C 괄호 닫고 더하기 괄호치고 2B 빼기 C 괄호 닫고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을 2A 를 따로 계산하고 B 빼기 3C를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제 생각에는 먼저 이 주어진 식을 먼저 간단히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2A 빼기 B 더하기 3C 더하기 2B 빼기 C. 자, 이렇게 되네요. 역시 아주 복잡한 이상한 식들의 덧셈 뺄셈이죠. 제가 덧셈 뺄셈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동류항끼리만 더하고 동류항끼리 빼는다고 했죠. 같은 원칙을 적용시켜 봅시다. 이것이 사실 뒤에 뭐 행렬을 배우시고 뭐 복소수를 배우고 뭐 이걸 배우고 저걸 배우고 하겠지만 원칙이 무조건 똑같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개념을 잘 정리해 두시면 뒤쪽으로 갈수록 배울 게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결국 동류항끼리 정리한다면 2a와 더하기 b, 그 다음에 더하기 2c, 뭐 이와 같이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 a의 2배라고 c의 2배를 해서 b랑 더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걸 제가 다 쓰지 않고 그냥 동류항끼리만 빠르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x 3승 계수 보이시죠? 그 다음에 B의 마이너스 x 3승, C의 마이너스 x 3승이 있는데 어차피 A의 2배, B의 2배 할 거니까 여기는 사라질 테니까 이건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x 3승만 남을 겁니다. 두 번째, x제곱 보이시나요? 여기 x제곱하고 여기 x제곱 보이시죠? 자, 요건 그냥 같이 그대로 더해서 2배를 해버릴게요. 즉, 마이너스 2x제곱. 자, 다음에 x항 보겠습니다. x항들은 여기 2개만 있네요. 여기다 2배하고 얘를 더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6x. 다음에 상수들은 좀 복잡하네요. 여기다 2배, 8이 되겠죠? 다음에 여기다 2배,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다음에 2라고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것이 답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보같이 이걸 다 쓰시고 막 복잡하게 계산하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동류항끼리 탁탁탁탁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A와 B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니까 A 스타 B를 3A 빼기 2B라고 했고요. A 마름모 B를 2A 빼기 7B라고 약속할 때라고 했네요. A 스타 괄호치고 A 빼기 3B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마름모 B를 간단히 한 식에서 Y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 식을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하지만 이 식을 계산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읽어서 문제에 가장 부합하게만 풀어버릴게요.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저걸 간단히 한 다음에 y제곱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죠. 자, 구성을 보면은 전부 다 다항식의 덧셈 뺄셈들입니다. 뭐 2배를 하고 3배를 하고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뺄셈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계산하지 말고 y제곱만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y제곱이 얼마죠? 마이너스 y제곱이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다음에 별 연산을 해놨어요. 별 연산은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y제곱만 계산할게요. a에서 3b를 뺐습니다. 그러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13y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괄호를 쳐놨네요. 다음에 연산 b라고 했는데 b의 y제곱만 딱 쓰겠습니다. 4y제곱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연산들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얘와 얘를 별 연산하라는데 별 연산은 3a 빼기 2b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여기다 3배하고 여기다 2배해서 빼겠습니다. 여기다 3배하면 마이너스 3y제곱이 되죠. 여기다 2배 할게요. 마이너스 26y제곱이 되죠. 이걸 빼기를 했으니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23y제곱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마름모 연산을 봅시다. 마름모 연산 4y제곱이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 마름모를 보면은
A에다가 2배를 하고, 즉 2배를 해볼게요. 46y제곱. 다음에 B에다 7배라고. 그럼 7, 4, 28이 되겠죠. 28y제곱을 해서 서로 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18y제곱이 되겠네요. y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답을 만약에 주관식이다 그랬을 때 18y제곱이라고 쓰시면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y제곱의 개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답은 18만 쓰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뭐 기본적인 소양이니까 당연히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되죠.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와 A 빼기 B가 저러저러합니다. 자, 그럴 때 X 더하기 B는 3의 1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X를 구하여라. 뭐 이런 얘기가 되네요.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이거부터 간단히 해봅시다. X를 그냥 바로 구해버린다면 X는 당연히 3의 2 빼기 B가 되겠네요. 즉 A와 B를 구해서 A의 3배하고 B를 빼버리면 간단히 끝날 문제입니다. 자,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더하기 B하고 A 빼기 B가 저렇게 주어졌으니까 이걸 제가 다 쓰기 귀찮아서 그래요. 그냥 C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A 빼기 B는 제가 다 써도 괜찮지만 귀찮아서 그래요. D라고 쓸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건 그냥 바로 풀어지네요. 여기서 두 식을 그대로 더합시다. 제가 편의상 이걸 1번식, 이걸 2번식이라 부를까요? 1번식, 2번식을 더해서 반땡을 해버린다면 A는 2분의 1C 더하기 2분의 1 D가 되겠고, 다음에 1번식에서 2번식을 뺀 다음에 반으로 나눠준다면 B는 2분의 1 C 빼기 2분의 1 D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 이걸 이제 주어진 식 X를 구하기 위해서 다 대입을 하신다면 그냥 답이 나오겠죠. 자, X는 여기다 3배를 합니다. 그러면 2분의 3C 더하기 2분의 1 D가 되고 빼기, 자, 다음에 B를 빼줘야 되겠죠. 괄호치고 2분의 1C 빼기 2분의 1D가 되겠죠. 역시 다항식 CD에 대한 덧셈과 뺄셈이 됐죠. 동류항끼리 계산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계산의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원칙대로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걸 간단히 하게 되면, X는 결국 C 더하기 D가 되는 거죠. 자, 제가 귀찮아서 C라고 썼던 애, 귀찮아서 D라고 썼던 애를 다시 복원시켜 보겠습니다. C는 얘가 되죠. 그 다음에 D는 얘가 되죠. 그렇다면 이걸 뭐 굳이 다시 쓸 필요도 없겠네요. C에서 D를 2배에서 더하시면 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역시 또 다항식 덧셈이니까 동류항끼리 처리하겠습니다. X제곱부터 처리한다면 4X제곱, 그 다음에 XY를 처리한다면 더하기 3XY,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한다면 더하기 7Y제곱. 답은 이와 같이 계산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뭐 수능을 보더라도 뭐 이런저런 문제를 다루더라도 계속 보게 될 조합이에요. 그 A 더하기 B와 A 빼기 B에 대해서 3A 빼기 B를 구하세요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자, A 더하기 B하고 A 빼기 B를 주고 3A 빼기 B를 구한다 라든 뭐 요 비슷한 문제들은 보통 구하는 요령이 따로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요 그 개수비가 4 차이가 나거든요. 정확히. 근데 얘는 개수비 차이가 안 나요. 그 다음에 얘는 개수비가 2가 나요. 그럼 여기다 2배를 하는 겁니다. 즉 A 더하기 B가 있고 2A 빼기 2B를 만들어서 요 식을 약간 조정만 해도 얘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얘를 더하시면 3A 빼기 B가 되죠. 따라서 그냥 여기에다가 요거 2배한 걸 그냥 한 번에 더하면 되겠네 라고 그냥 알아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주워 먹으셔야 되죠. 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A 더하기 B하고 A 빼기 B를 주고 3A 빼기 B 뭐 이런 놈들 구하라는 문제 은근히 많이 나와요. 이번 수능에서도 제가 몇 번 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4점짜리 문제 중에서 요 비슷한 문제 하나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눈으로 딱 봐도 암산이 되는 것들이죠. 이런 놈들은 여러분이 많이 계산하시면서 많이 익혀두시고, 저는 몇 개를 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외워두시면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해서 주워 먹기 딱 좋은 문제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첫 영상인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잘 따라오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게 수학이 더 이상 어렵지도 않고 심도 있게 아마 정확하게 기초를 쌓아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에도 저희 수학 매점을 방문해서 저희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